네, 이번 시간에는 불공정, 챕터 9,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부분 학습 영상입니다. 오늘도 진짜 언제 보나 했는데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를 봤네요. 책 내용에. 물론 머리에 남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했다는 거에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네, 바로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총칙 먼저 볼까요? 자, 불공정 거래 행위. 자,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말한다. 뭐 그냥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시세 조종,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 거래, 주식 소유 및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신고 공시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 얘기겠죠. 첫 번째 거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규제입니다. 자, 내부자 거래 규제. 자, 협의의 의미로는 협의와 그 다음 광의로 나와 있네요. 협의 먼저 보면 상장회사 내부자 등이 5탄에 당해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당해 회사의 증권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미공개 시장정보의 이용행위 규제와 내부자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사적 이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방 공시제도를 포함한다, 이 얘기겠죠. 여기까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좁은 의미, 좀 넓은 의미로. 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 공개매수 및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 대량 취득 처분 관련 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 임원 및 주요 주주의 특정 증권 등 상황보고 제도, 장내 파생상품 대량 보유 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내부자 거래 규제는. 자, 그래서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야기하는 행위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비대칭이라는 거는 이제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는 이런 것들이죠. 대체적으로 공매도 같은 게 비대칭적인 적이긴 한데, 기관 외국인은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공매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죠. 정보의 비대칭. 뭐 그거는 비대칭이란 건 대칭이 좌우 대칭이 아니라 기울어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내부자 거래 규제는 이사 등 회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규제되어 왔었는데, 자본시장법도 회사 관계자를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제 대상 증권 및 내부자의 범위 등이 확대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보다 이제 좀 더 범위 등이 확대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좀 폭넓게 더 잘 규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의미는. 자, 회사 내부에서 생성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 규제되는 제외되는 것을 방지. 시장 정보라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투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주가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공개 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및 대량 취득 처분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함. 회사 내부에서 생성되지 않은 이런 것들도 금지하고 있다, 이 얘기겠죠. 첫 번째 거 미정 이제 개요는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대해서 보면, 뭐 적용 대상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가 규제 대상이겠죠. 네, 규제 대상 증권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다음의 증권은 제외한다는데, 이거 약자로 다 써놓은 건데, 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뭐 이런 것들 약자로 써놓은 것 같아요. 이외에 이런 것들의 이외에 채무증권, 이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좀 이따가 나오면 한번 볼게요. 뭐의 약자였지? 교환사채 뭐 이런 걸 텐데. 자, 그 다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단 아래 4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고 하네요. 상장법인의 증권에서의 요것들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이거 위에 1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요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상장법인 외에 발행한 것으로 1 또는 2의 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그 다음에 기초자산으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에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이렇게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규제 대상자는 내부자와 준내부자, 그 다음 정보수량자, 요 세 가지가 있네요. 각각이 어떤 애들인지 보겠습니다. 정보를, 자, 그 법인 계열사 포함해서 그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된 명의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의 주요 주주, 임직원 대리인, 그 다음에 주요 주주, 얘네들이 내부자고, 그 다음 그 법인에 대한 법령에 따른 허가, 인도, 지도, 감독 및 그 밖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권한을 가지는 자가 이제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법인과 계약 체결 교섭하고 있는 자, 이런 자들도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다음 2에서 4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이런 자들도 정보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준 내부자로 보는 거죠. 완전 처음 직접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좀 뭔가 관련된 권력, 권한이나 아니면 뭐 업무 관련돼서 좀 알게 되는 이런 것들 추가로. 그 다음 요거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죠. 정보를 얻은 자, 정보를 얻게 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공개 정보에 관련된 거는 요 세 가지로 규제 대상자가 있고요. 규제 대상의 행위는 업무 승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 그 밖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는 행위, 이런 거를 금지시킨다는 얘기고, 여기서 미공개 중요 정보가 뭔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인 또는 그 자회사가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해당 사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중요 정보인데 어쨌든 공개되기 전에 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법령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는 서류가 금융위,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그리고 금융위, 거래소가 설치 운영하는 전달 매체, 전자 전달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될 때부터 3시간 이내, 겠죠? 이런 정보들은 중요 정보라고 보기 때문에 신문 등의 지능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일반 또는 경제 분야의 특수일간 신문 중 전국을 보급을 한 2 이상의 신문에 기재된 정보, 이런 것들
중요한데 이게 게재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6시간. 단 전자간행물의 형태인 경우에는 게재된 시간부터 게재된 때부터 6시간 보시면 되겠고, 방송법에 따라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방파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건 방송 때부터 6시간, 이런 거를 이제 공개하기 전에 네, 그 다음 뉴스통신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시간과 관련돼서 이제 좀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규제 대상자, 공개매수, 요번에는 이제 공개매수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는 미공개 정보에 관련된 거죠. 2번은 이거는 공개매수, 규제 대상자, 공개매수의 규제 대상자. 자, 공개매수 예정자 및 예정자의 임직원 대리인 으로서 공개매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다음 주요 주주, 예정자의 주요 주주 알게 된 자. 그 다음 법령에 따른 허가, 그 밖에 권한을 가진 자. 아까 좀 겹치는데,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하고 있는 자. 근데 중요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관련된 정보. 2에서 4까지 어느 하나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그리고 맨 마지막은 정보를 얻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규제된 행위, 주식 등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는 행위. 정보 이용이 부득이한 경우, 공개매수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친다. 이건 예외죠. 그다음 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은 특정 증권 등의 범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와 경우와 같고, 공개매수 및 주식 등의 개념은 공개매수 규제의 경우와 동일함. 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대량 취득 및 처분 관련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한다. 규제 대상자, 대량 취득을 하려는 자, 그 임직원, 대리인, 다 어쨌든 이런 특정 행위를 하는, 이거 다 겹치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 주요 주주, 그리고 법령에 따른 허가인데 그 밖에 권한을 가진 자. 아까 위하고 완전 겹치죠. 대량 취득 처분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을 하고 있는 자. 그 다음 2에서 4까지 해당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그리고 맨 마지막은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이거와 관련돼서 규제 대상 행위,
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특정 증권 등의 범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의 규제와 같고, 공개 매수 및 주식 등의 개념은 공개 매수 규제의 경우와 동일함. 주식 등의 대량 취득 처분은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모두 충족. 그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거나, 그 다음 금융위가 정하고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대량 취득 처분일 것이거나, 그 다음에 그 주식 취득 처분이 5%를 대상에 해당해야 될 것. 대량 보유는 5%를. 자, 다섯 번째 5번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반환 대상자, 이거는 특정 증권의 단기 매매 거래에 따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예방하는 제도임. 예방제도랍니다. 이거 반환 대상자를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임원, 직원으로 규정함. 대상자는 이렇다고 하고요. 직원의 경우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선이가 나왔네. 오랜만에. 직무상 174조 1항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한 자의 하나. 오랜만이니까 색 좀 칠해줄까? 직원 중에서도 그냥 일부 직원 아니라 요런 중요정보를 주요 사항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그 밖의 업무의 종사, 그 법인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관련된 업무의 종사. 이게 대상자들이고요. 반환 대상, 특정 증권의 단기 매매 차익이라면, 단기 매매 차익이란 주권상장법인의 특정 증권을 매수한 후 기간이 나왔을까?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얻은 이익.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어떻든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게 여기서 이익이 된 거죠.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 방법, 이것도 계산법이네. 매도 단가에서 매수 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 수량과 매도 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 일단 첫 번째 뺀 금액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적은 수량을 여기다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네요. 금액에서 여기 뺀 금액이 먼저 나오고, 여기다가 매수나 매도 수량 중 적은 양을 곱하고 해당 매매 일치 수량분에 관한 매매 수수료와 매매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 증권거래세액, 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뺀다는 얘기죠. 이익으로 계산. 요거 매도해서 매수 빼고, 그 다음에 적은 수량으로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를 빼주면은 계산이 끝나네요. 해당 매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수 매도한 경우, 시기가 가장 빠른 매수분과 매도분을 대응하여 1회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분에 대해서는 또 없어질 때까지 계속 매도분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익을 산정한다, 이 얘기죠.
대응된 매수 매도분 중 매매 일치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해당 매수 매도와 별개의 매수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함. 초과하는 수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매 일치 수량을 초과하는 매수. 한번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 2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 매도의 가격은 특정 증권의 등의 종류 및 종목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계산한다. 매수 매도의 특정 증권 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매수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도한 날에 매수 특정 증권 등의 최종 가격을 매도 특정 증권의 매도 가격으로 하고,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뭔 말이지? 이 부분이 매수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매수 후 좀 나눠서 봐야겠다. 매수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매도한 날에 매도한 날에 매수 특정 증권 등의 최종 가격을 매도 특정 증권 등의 매도 가격으로 하고, 요거를 매도 가격으로 하고,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데요? 매수한 날에 매도 특정 증권의 최종 가격을 매수 특정 증권의 매수한 가격으로 함. 이건 좀 더 복습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 문제 나올래나? 자, 매수 특정 증권 등과 매도 특정 증권 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 아까 종목이 다른 경우고,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여기는 종류 자체도 종류가 다른 경우는 지분증권 외에 특정 증권 등의 가격은 증선이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지분증권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매수 특정 증권 등과 매도 특정 증권 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수량의 계산은 증선이가 여기도 또 증선이가 나왔네. 이거는 또 단기 매매 차익 산정 시 매수 또는 매도 후 특정 증권 등의 권리락 배당락 또는 이자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선이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환산한 가격 수량으로 이익을 계산함. 뭔가 머리가 아프다. 네, 일단 한번 쭉 봤습니다. 정확하게 와닿진 않는데 이건 좀 더 반복해서 보면서 좀 이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외사항입니다. 단기 차익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예외사항은 어떨 때 왜 하는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고 정한 다음의 경우 및 주요주도가 매도 시기 중 어느 시기가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함. 예외사항 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 권고에 따라
안정 조작이나 시장 조성을 위하여 모집 사무 매출하는 특정 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 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인수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 등이 표시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 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단 쭉 읽고 있긴 한데 좀 와닿지 않는 것들도 좀 있어요. 교환사채권 또는 그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모집 매출하는 특정 증권 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의 36조부터 39조 44조에 따라서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청구 매수권의 행사에 따라서 아까 있지 않았나? 주식 매수 선택권, 이거는 청구권이네.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공개 매수에 응명함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예외 사항의 종류가 많네요. 증선이가 인정하는 경우. 네,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한 공시는 증선이는 단기 매매 차익의 발생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범위는 이를 통보를 해야 되고, 통보받은 사람은 홈페이지 등에 이용하여 공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투매업자, 투자 매매업자에 대한 준용.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주가상장법인이 모집, 사모, 매출하는 특정 증권 등을 인수한 투매업자에 대하여 당해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매도하여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매도하는 경우 준용함. 준용하다, 이게 뭔 말이지? 인정하다 이런 얘기인가?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적용한다.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이제 적용을 한다 이거죠. 반환 제도를 여기에 적용한다. 투자 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작을 위해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에 매수하여 그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매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나오고요. 좀 여기 부분 좀 말이 어렵네. 매매하는 경우 매수 매도하여 그날부터 6개월 이내, 또 이때도 준용함.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안정조작과 시장조작의 의미가 나옵니다. 매출의 청약기간 종료일 20일 전부터 종료일 기간까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고, 증시 가격을,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집 매출을 원활하게 하는 매매고, 시장 조성이라는 거는 투자 매매업자가 일정한 기간에 따라 모집 매출한 증권의 수요 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 조금 범위가 다르죠. 인수계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를 말함. 안정조작, 시장조성 이런 두 개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임원 및 주요 주주의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 자, 주권 상장법인의 임원,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든지 명의로 하든지, 이거 거래일 기준입니다. 뭐 휴일, 공휴일 이런 거 제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이나 그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영업일 각각 어디에 보고, 증선이와 거래소에 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금융위가 아니고 증선이네요. 자, 오늘 하는 거는 다 증선이네. 보고 대상자. 소유사항 보고 제도는 내부자에 대해 소유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미공개 정보, 중요 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예방하는 제도임. 이렇게 함으로써 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보고 대상자는 임원 주요 주주로 규정. 그리고 보고 방법은 아까도 나왔지만, 된 날부터, 임원이나 주주가 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누적 변동 수량이 1000주 이상이거나 누적 취득 처분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게 보고한다는 내용이고, 보고사항 기재는 다음과 같고 증선인가 정하여 고시한답니다. 보고자, 해당 법인, 해당 주권 상장 법인, 그 다음에 소유 현황과 그 변동에 대한 사항, 요 세 가지만 들어가면 되네요. 소유사항 보고 기준일,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해당 주주총회에서 임원이 된 경우 그 선임일. 그 다음 상법, 해당 지위를 갖게 된 자 날. 그 다음 취득 등을 한 날, 주요 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취득 등을 한 날. 그 다음 주권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상장일. 주권 비상장 법인이 임원 주요 주주가 합병 분할 또는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으로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된 경우 발행한 주식의 상장일. 이렇다고 하니까 보고 기준일은, 자, 변동상황 보고 변동일,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에서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일, 변동일 보고, 이거는 소유상황 보고고, 이거는 변동 보고. 외에서, 파생상품 시장 외에서가 좀 중요하겠죠. 장외거래, 특정 증권 등을 매수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날과 인도받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자. 먼저 도래. 이의 상황에서 매도한, 반대로 여기는 매수한 건데, 매도한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인도하는 날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이죠. 이것도 똑같네요.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주금 납입일의 다음날, 특정 증권 등을 차입하는 경우 인도받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인도하는 날, 증여받는 경우에는 인도받는 날, 증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는 날, 상속으로 특정 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이 1인 경우 확정되는 날, 2인 이상 경우는 재산 분할이 종료되는 날. 그 외에는 뭐 법상으로 하는 경우는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민법, 상법 등 법률에 관하여,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파생 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장내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을 보유하게 된 자, 또는 변동된 경우, 수량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5거래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5거래일, 다 보고는 다 5거래일입니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함. 대량 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투업체에 관한 사항, 해당 장내 파생상품 거래 품목 종목,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수량, 그 다음에 금융위가 정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보고해야 할 자가 위탁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보고하는 날 전날까지 새로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새로 보고해야 하는 변동 내용을 당초의 대량 보유 사항이나 그 변동 보고할 때 함께 보고, 네, 함께 보고. 자, 파생상품 관련 정보의 누설 금지 등 장내 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위반, 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그 다음 정보를 생성 관리하는 자, 그리고 기초자산의 중개, 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런 자들은 누설 금지되는 대상들이고, 위반에 대한 제재, 형사책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위반 행위로 얻는 피해액,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증권 상장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려는 자, 공개 매수 실시,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공개 매수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 대량 취득의 처분, 실시,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얘네들. 그 다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그냥 한다 이 얘기죠. 이건 계속 거의 반복돼가지고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여기 1에서 3번에 해당하는 자는. 그 다음 청구권자가 위반 행위가 있었던 안날부터 2년, 그 다음에 그거와 상관없이 총 5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 된다고 하니까 이 안에 이런 일을 알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해야겠죠. 그 다음 시세 조종행위 규제, 아까는 이제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였고, 이번에는 시세 조종에 대한 규제입니다. 총 5가지인데요. 위장거래, 현실거래, 허위표시, 불법한 시세의 고정이나 안정행위, 현선연계에 의한 조정. 현선연계가 현물하고 선물을 이용해서 선물을 일부러 현물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한다거나 뭐 그런 거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선물을 매수하고 나중에 추가로 이제 현물을 올라갈 때 매도해서 차익을 본다거나, 이런 식의 거래, 현물과 선물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시세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장거래에 의한 첫 번째 것,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은 어떤 거냐? 통정 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매매가 있습니다. 자, 통정 매매,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세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짠 후 매도하는 행위, 뭐 자전거래를 통정거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매도하면 내가 그 가격에 매수하는 거죠.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매도하면 내가 그걸 매수할게, 이렇게 얼마 나올 거니까 바로 매수해가는. 그 다음에 가장매매,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을 꾸민 매매 행위.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을 꾸미는 매매의 행위. 이 두 가지가 다 자전거래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와닿지가 않네요.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는지. 자, 다음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 요거 위장 거래였고, 현실 거래.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이런 거죠. 유인할 목적이 있냐 없냐,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킨다. 자, 그 다음 허위 표시에 의한. 그 증권 장내 파는 상품의 시세가 자기 타인의 시상 조작에 의해서 변동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표시,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 표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불법으로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하는 행위.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킨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가격 고정 또는 안정 조작 행위의 금지에 예외가 있네요. 어떤 게 예외 사항일까? 모집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가 모집 매출의 청약기간 종료일 20일 전 기간 동안 가격 안정시키려고 하는 경우. 그 다음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의 수요 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 날보다 1개월부터 6개월 이상 인수가격으로 시장 조성 매매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 두 가지에 관련돼서는 이제 예외고요. 나 모집 매출되는 증권의 임원 등이 투자 매매기에 안정 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탁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어쨌든 안정 조작이나 시장 조성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걸로 안 한다. 이걸로 불법으로 치지 않는다 이 얘기죠. 합법이다. 나 모집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 매매업자에게 시장 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하는 경우 이런 거 다. 현선 연계 시세 조정 행위. 현선 연계. 장내 파생 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의 부당한 목적으로 그 상품의 기초자산이 시세를 변동 고정시키는 행위. 이 같은 경우 이 반대도 마찬가지고,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 선물과 옵션을 선물 옵션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식 매매에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옵션 시세를 먼저 변동을 시킨 다음에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고 현물에서 이제 가격을 이제 매도하거나 매수해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막 사들여 가지고 가격을 올릴 때 매도해 가지고 판매하는, 현물을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 그다음 여기 현선 연계에서 두 번째 거 시세 조정, 요 현현 연계가 좀 헷갈린데,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하고요. 그 증권과 연계된 연계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킨대요. 연계증권 이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전환선채권이나 신주인수 부사채권의 경우 연계증권은 뭐가 되냐, 교환선채권이 연계증권이고, 지분증권 또는 요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증권 등이 이제 연계증권으로 해서 다른 가격을 뭔가 먼저 막 팔거나 막 사들이면 덩달아 이제 따라 오르거나 내렸을 때 매도의 차익을 보는 그런 거겠죠. 이번에 반대로 교환사채권인 경우에 연계증권은 뭐가 되냐,
교환 대상이 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 부사채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이런 것들. 그냥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분증권인 경우에 연계증권이 뭐가 되냐?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교환사채권, 그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증권, 그 다음에 증권 예탁증권. 그다음 파생결합증권인 경우 연계증권은 기초자산이 되는 전환사채권, 신주인수 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증권, 예탁증권. 증권 예탁증권이 연계증권으로 되면 기초자산이 되는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 부산채권,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이런 것들이 된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시세 조정에 대한 위반 시 제재를 보면요. 형사책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얘기죠. 조종액에. 그 다음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좀 적은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상한액을 5억 원 이하로 한다. 아까도 나온 거랑 똑같은데.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위반하고 똑같네요. 요거는 그냥 짧게 썼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 애들은 위반한 애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당거래행위 규제 섹션 4 부당거래행위 규제. 자본시장법은 새롭게 생긴 그런 부정거래행위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얘기이고요. 그 다음 유형에는 부정한 수당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그 다음 중요성에 관한 거짓 기재, 표시, 그 다음에 누락, 어떤 표시가 누락시키거나 이런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고요. 그 다음 금융투자 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경우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위반 시 제재 형사책임 1년 이내 이상의 유기징역 똑같고 이것도 똑같네요. 3배 이상 5배의 벌금. 그 다음 여기도 상한액을 5억 원으로 금액이 아까 위와 똑같죠 다. 손해배상 책임도 똑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위반했을 때. 그 다음 5번째 시정질서 교란행위의 규제 정보이용 교란행위. 2015년 7월부터 시정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도입이 됐다. 이 전까지는 도입이 안 돼서 좀 제대로 규제를 못했는데 이 이후부터는 2차 이상의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해킹 부당 이런 것도 규제돼요. 2차 이상의 이런 것도 얘네들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다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1차 정보 수령, 2차 정보 수령 이런 식이겠죠. 3차 정보 수령.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이런 행위들이 정보교란 행위라고 보는 거죠.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그 다음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이제 알게 된 자고 정보를 알게 된 자. 이를 받은 자. 어쨌든 다음의 자가 이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 이용 교란 행위. 시세 관여 교란 행위. 이건 아까 정보 이용 교란 행위고, 이거는 시세 관여 교란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매매 유인이나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 예전엔 처분 안 했는데 이런 게 없으면, 근데 이런 의도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수동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이거 등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얘기죠. 그전까지는 과징금 부과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고 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함. 1에서 3은 이제 시세에 부당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있어야 되고,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 권리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 손익 이전 또는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타인과 서로 짜고 하는 매매, 이런 행위들, 통문의 유포, 거짓 계책을 꾸며 상장 증권의 수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우려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시세 관여 교란 행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세 이런 교란 행위들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다음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등의 1.5배가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근데 요건 조금 작은 게 이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답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한 챕터 봤고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규제, 그다음 두 번째는 뭐지? 시세 조종 행위의 규제, 그리고 부정거래 행위의 규제, 마지막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이렇게 해서 총 제일 내용이 많은 거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규제인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